안녕하십니까, 민영규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2장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기본 마인드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서행차선은 어차피 안 될 거 하면서 마음 편하게 포기한답니다. 저는 특별히 제 삶을 잘 살펴보면 특히 연애 관계에 있어서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서는 하는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았었던,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기본이 항상 그거였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근데 이 생각을 하고 나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언어들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이쁜 여자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저는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가서 말을 걸어요. 말을 걸고 좀 말이 서툴게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진 않더라고요. 해서 그쪽이 나를 민망하게 만들까봐 좀 내가 민망해질 것 같으면 이런 언어를 써요. 지나가다가,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그쪽을 보니까 너무 매력 있어서 말을 안 걸 수가 없었다. 사실 그쪽 같은 분을 보고 말을 안 걸면 그건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닐 수 있다. 즉 내가 대바라지거나 예의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을 그때그때에 맞춰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때그때 맞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단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류의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류의 얘기면 내가 가장 민망하게 될 상황을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뒤를 돌아갈 때 저를 붙잡고 부른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후에는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내가 실패를 했을 경우,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될 것이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지 하는 계획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걸 돈 버는데도, 직장 생활 하는데도 사용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실제 내용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도전자는 3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일단 말해보는 것은 거저다 라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일로는.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에 대한 자존심 상함이 안 느껴져요. 실제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꺼내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자존심이 안 상한다는 거에 대한 이 연장선 내용인데요. 거절당한 것은 내용이 부정당했을 뿐 내가 무시당하거나 부정당한 것이 아니다.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그게 느껴졌을 때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하니까.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상상한다. 아까 가기 전에 제가 빠져나올 방법, 잘 됐을 때 해야 될 멘트, 빠져나올 때 해야 되는 멘트를 다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하죠. 이런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행히도 추월차선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강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어머니는 이런 분이세요. 그냥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친정집을 가지고 싶으세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며느리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저기 이모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내가 갔으면 하는데 시간이 되냐? 그러면 제가 거의 대부분은 오케이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해서 안 돼요 어머니 하면은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 한 저녁 때쯤 또 한 번 전화가 와요. 야 근데 저기 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래도 안 되냐? 그거 나 힘든데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저기 가서 이모집에서 뭐 좀 먹고 그렇게 맛있게 뭐 있는 거 먹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어떠냐? 그러면 며느리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요. 다시 전화를 드려서 엄마 이러이러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알았어. 나는 뭐 그냥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꼭 연락이 와요. 그번엔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한 번 더 가서 야 며느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대. 그거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며느리가 한 8대2의 비율로 그렇죠 가면 좋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 상황이 진짜 아니면 거절을 하겠지만 진짜가 아닌 게 아니면 어머니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출중하세요. 어떤 거래를 하실 때도 그렇고 물건을 사실 때도 그렇고 특히 물건 사실 때 저희 어머니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은 부수적으로 한 가지가 더 나가야 돼요. 항상. 근데 어머니가 그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줄 이득을 꼭 남겨주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쿠쿠를 파는 판매원이 있다면 그 판매원한테 커피를 주고 이거 좋겠네. 이거 좋네 그러면서 동네 아줌마들 한 명씩 두 명씩 불러요. 불러서 부를 때도 쿠쿠가 왔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음식점 했는데 먹으러 와. 그 아줌마들이 먹으러 와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쿠쿠한데? 이런 제품이 있대.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아줌마들이 이것저것 호감을 가진 다음에 이제 그 자리는 쫑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갈 때 다음에 또 와봐 이러고 보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음에 오면 그때 판매가 하나 이루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새로 방문을 했다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 판매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하나 좋겠다. 이것도 하나 갖고 와봐. 아유 갖고 와봐. 갖고 와. 그 다음에 왔는데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 이래요. 한 분이 다음에 왔을 때 안 갖고 왔는데 보통 보면 다른 한 분이 또 그걸 사시겠다고 해요. 그럼 어머니는 없었던 일처럼 여기 또 이거 사실 때 이거 좀 갖고 와봐. 이거 갖고 와봐. 그러면은 판매자가 그 다음에 올 때는 자기가 팔은 물 벌써 2번이나 팔았잖아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팔은 거 플러스 저희 어머니가 말한 걸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건 저희 어머니가 산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사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꼭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나 이거 좀 살 건데 그거 좀 갖고 와봐. 그거 갖고 올 때 한 2개 정도 갖고 와봐. 내가 저기 좀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필요한 걸로 해야 되니까 사진상으로 잘 모르겠거든. 그럼 그 사람이 2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막 또 그 자리에 그 판매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줌마들이 또 막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게 좋겠다. 그러고 사시면서 다른 아줌마들한테 물건 자랑을 막 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호감을 막 보여.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판매자한테 이거 2개 다 놓고 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하나 살 가격으로 2개를 사시더라고요. 그럼 엄청나세요, 그런 능력이. 저희 어머니는 분명 그런 면에서는 추월차선을 달리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감이 있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모습에 반감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저도 그런 모습에 반감은 없이 이렇게 계속 몸에 체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추월 차선을 달릴 수 있는 습관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십시오.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얘기하시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근데 보통 성공해요. 그게 중요해요. 보통 성공을 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